2021년으로 접어들며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제 대두 선물 가격은 작년 대비 무려 53%나 뛰어오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수수, 소맥, 파뮤, 원당 등의 가격도 각각 42%, 18%, 28%, 9%씩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농경재 인력이 부족해진 여파입니다. 국내에서 재배하는 농축산물의 가격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오래전부터 이어오던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해 한국 내 농경재의 면적은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각종 쌀, 과일, 채소 등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의 창궐도 겹쳐 계란 가격도 급등 중이죠. 실제로 한 달 동안 각종 유통업체에서는 음료와 식품 등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외식업계에서조차 일부 업종에서는 평균 9% 가격 상승이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원자재의 가격이 20에서 50% 가까이 올라버렸고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였기에 이대로 가다가는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가 없다. 이에 결국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가격 인상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일 것이라는 것인데요. 세계적인 경적지인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한창이긴 하지만 농경지의 인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식량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경작 물량을 통제하고 나설지도 모르는 노릇이죠. 또한 8월에는 원유 가격 인상도 예고되어 있어 해외에서 경작물을 가져오는 비용 인상 역시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2021년 내내 서민들의 밥상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더욱 가속화된 지구의 이상기온은 각 국가의 보호무역 경향 역시 강화할 수밖에 없어 현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들에게는 심각한 상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였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웃돈을 얹어서라도 타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했겠지만 이번에 발생하고 있는 식량 위기는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수출국들이 100개를 모두 틀어막게 되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타개할 해결책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다음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곡물 자급률은 22.5%에 불과해 세계에서도 최하 수준임에도 경지 면적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변국에서는 식량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위기를 겪는 선진국은 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은 주변의 걱정 혹은 조롱의 시선에 비하면 상당히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식량 위기를 느낌에 따라 세계 곳곳에 씨를 뿌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통계 기준으로 10만 헥타르, 약 3억 평에 달하는 한국 소유 농경지가 해외 곳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이 농경지들에서는 매년 100만 톤에 가까운 농작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해외 농경지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2007년에서 2008년에 발생했던 세계 곡물 파동이었습니다. 최근과 마찬가지로 당시 전 세계는 흉작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의 가격이 일제히 올랐고 특히 밀의 가격은 1년 만에 2배 폭등하기도 했죠. 다행히도 우리의 주식인 쌀은 자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돼지, 소, 닭 등에게 주는 사료용 곡물은 수입 의존도가 95%를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축산가가 입은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때문에 이후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자 당국에서는 또다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첫째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원하는 해외 농지 투자 사업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서 확보한 농지에 우리가 직접 옥수수와 대두, 과일 등을 재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둘째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대기업 자금도 합세시켜 글로벌 곡물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곡물 엘리베이터 또는 곡물 터미널 사업인데요. 현재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메이저 유통사들은 곡물 터미널을 통해 세계 곡물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도 독자적인 터미널을 마련하는 게 최우선이었던 거죠. 2019년까지 187개의 회사가 29개국에 진출하여 농경지를 개발하여 경작물을 수확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 진출한 187개 회사 중 현재까지 살아남은 회사는 단 66개사에 불과합니다. 10개 기업 중 서너 개의 기업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곡물터미널 전략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존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글로벌 곡물 메이저들이 새로 시장에 진입한 한국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안방에 진입을 선언한 신참 한국에 대해 메이저들은 똘똘 뭉쳐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들의 담합에 대응하기에는 한국의 노하우가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죠. 그래서 한국이 10년 전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은 어느덧 우리 사이에서도 잊혀져만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곡물 파동이 또다시 일어날 기미가 보이자 잊혀진 줄로만 알았던 한국의 씨앗이 재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비슷하게 식량 자급률이 바닥을 기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보며 이제서야 무릎을 탁 치며 후회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각지에 진출한 187개 회사 중 살아남은 회사는 66개사에 불과하지만 이 회사들은 이미 현지 로컬라이징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착이 잘 된 곳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여름철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우리나라와 달리 강수량이 작물의 생육기간 내내 고르게 분포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소련 시절 때부터 곡창지대로 유명한 지역이죠. 더군다나 러시아는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의지가 강해 우리나라 기업이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농부들은 소련 집단 농장의 방식에 익숙해져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관리를 맡게 됨으로써 생산성은 몇 년 동안 수배 이상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망한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최초 이곳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은 한국과도 너무나도 다른 기후 환경에 골머리를 썩혔습니다. 비록 동남아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기후 조건이 좋아 이모작, 삼모작 등 다양한 경작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이 이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었죠. 평소에는 평야지대였던 곳이 우기 때에는 강으로 급변하는 지역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턱없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망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코퍼레이션은 260헥타르의 농장에서 연간 1만 톤 이상의 망고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장기 보관 운송 기술도 개발해내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열악해진 운송 환경 속에서도 대량의 망고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글로벌 터세에 막혔던 곡물 터미널 사업 역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세계 3대 곡창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그곳의 물류기업인 오렉신 그룹으로부터 곡물 수출 터미널 지분 75%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최대 수출항 중 하나인 미콜라이프 항에 위치한 터미널에 대한 운영권을 갖게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연간 250만 톤의 옥수수, 밀, 대두, 보리 등을 유럽, 연합과 중동, 북아프리카, 아시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것뿐만 아닌 세계 곳곳에 식량을 유통하는 주도권을 짐으로써 한국이 세계 곡물 시장을 주무르는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할인그룹의 펜오션은 미국 EGT의 지분 36.2%를 인수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EGT는 미국 워싱턴주 롱뷰항에서 연간 8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신식 곡물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최대 주주는 63.75%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글로벌 곡물 메이저 중 하나인 번기로서 한국의 펜오션은 뒤이은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유통에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2008년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올해의 곡물 위기가 장기화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세계 주요 곡창국의 수출 통제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베트남은 해외로의 쌀 수출을 중단하였고 러시아는 대두, 옥수수 수출을 제한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모든 조치가 해제된 상태이지만
올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언제 또다시 내려질지 모르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웃돈을 얹어준다 하더라도 구해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10년 전의 경험을 발판으로 이미 어떤 악재가 터져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해외 곳곳에 심어놓은 경작지로부터 주요 곡물을 직접 생산 및 유통할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혹시나 각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더라도 현지 터미널을 통제하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예외적인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보며 식량 위기를 겪었던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는 한국처럼 하지 못했는가라며 안일한 마음을 가졌던 국가들이 뒤늦게서야 한국을 벤치마킹하려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